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노스트라다무스의 허와실이라는 방송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동안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노스트라다무스를 소재로 한 기사가 뜬 걸 보고 제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보기 드문 대예언자인 노스트라다무스는 해가 바뀔 때마다 늘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 해를 대상으로 한 예언에는 어떤 것이 있나 관심을 모았는데, 올해에도 어김없이 연초부터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대전쟁으로 사람 죽는다. 노스트라다무스 끔찍한 2023년 예언. 1999년 지구 멸망설로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2023년은 이런 모습일 것이라며 했던 예언이 새해를 맞아 주목받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1일 현지 시간 프랑스의 의사 겸 점성가인 노스트라다무스, 본명 미셸 드 노스트라담의 예언서에 담긴 2023년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공개했다. 노스트라다무스 사후인 1568년에 완간된 이 예언서에는 1555년부터 3797년까지의 역사적 사건과 대규모 재난 등을 예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시면 이게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이제 분석한 책들이에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은 일본의 고도 벤이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는 여러 세기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권당 100편씩의 시를 담았다 해서 백시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1555년에서 3797년까지 무려 2242년이라는 거대한 기간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는 1555년 3월 1일에 아들인 세자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언들은 3797년까지 본 내용이며 1000편의 시로 정리했고, 모든 것은 별과 행성의 징조와 함께 예언의 성령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죠. 보세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책에서 예언한 2023년의 모습은 크게 악의 세력이 벌이는 큰 전쟁, 화성의 빛이 꺼지고 밀이 솟아올라, 이게 정확하게는 밀값이 솟아올라, 이웃을 먹어치우는 식인 풍습이 생긴다. 마른 땅은 더욱 메마르고 무지개가 보일 때 큰 홍수가 난다. 나팔이 큰 불화로 흔들린다는 5가지. 먼저 2023년 대전쟁을 예언했다. 특히 7개월간의 큰 전쟁, 악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를 두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를 예견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데일리 메일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언급한 전쟁은 중국의 대만 침공 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미국과의 대결, 핵 강대국인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쟁 등일 수도 있다며, 다만 7개월이라는 예언서 속 숫자로 보아 몇 시간 안에 결말이 나는 핵전쟁이 아니라 재래식 전쟁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답니다. 와우. 또 보세요. 또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서에서 화성의 빛이 꺼질 때 천상에 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류가 가장 유력한 우주식민지로 꼽는 화성에 대한 개발이 2023년에 중단될 수 있다고 예언했다. 아울러 예언서에는 식량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사이에서 식인 풍습이 생겨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2023년 기후변화로 인한 큰 타격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예언했다. 마른 땅은 더욱 메마르고 무지개가 보일 때 큰 홍수가 날 것.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과 이에 대한 우려는 인류 전체로 번졌다. 2023년에 나팔이 큰 불화로 흔들리며 합의가 파괴될 것이라 예언했다. 이 예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인 격변과 혁명, 반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마치 세기말적 대격변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다음 데일리 메일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인구의 다수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범유행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부를 키워온 슈퍼 부자에 대한 경멸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에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대생의 의문사한 뒤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이란을 포함해 여러 잠재적 시위를 목격했다고 덧붙였답니다. 대충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본 게시탐정이 거의 유일하게 인정하는 예언자예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범위가 최소 100년이 넘는가? 예언자 본인이 죽고 나서도 예언이 이루어지는가? 예언자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가? 예언의 내용이 성경과 상통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에드가 케이시, 진 딕슨 등을 비롯해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여기에 모두 해당하는 예언자는
노스트라다무스 한 명뿐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예언의 범위가 길어야 30-40년, 최대 50년을 넘지 못해요. 그나마 예언자 본인이 죽은 후를 범위로 하는 예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언의 능이 없는 사탄이 자신의 괴뢰에게 메시지를 주고 예언하게 하고는 그걸 인위적으로 이루는 식으로 한다고 해야겠죠. 예를 들면 뭐 몇 월 며칠 날 불 난다 한 뒤에 그날 딱 불을 지르는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는 본인의 생전은 물론 죽은 후 수백 년이 지난 범위의 예언도 맞아드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준 예언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다 내용을 확인한 이제 것들이에요. 제가 전편에,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의 허와실 편에서 제가 구체적인 시 내용을 다 언급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번호만 알려드릴게요. 백시선 2장 46번에서는 모터를 예언했어요. 모터, 단어 그대로. 백시선 8장 14번에서는 크레디트, 바로 크레디트 카드 이걸. 백시선 10장 31번에는 자동차 광이란 단어를. 백시선 6장 49번에는 나치의 갈고리 십자가를. 백시선 9장 16번에는 프랑코와 파시즘을. 백시선 1장 25번에는 파스테르를. 아예 단어까지 그대로 적어 넣은 기절초풍할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과연 16세기 사람이 모터, 크레디트 카드, 자동차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와 백신 개발자 파스테르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으며 파시즘이라는 단어가 그 시절에 존재했겠습니까? 게다가 노스트라다무스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이사갈 지파로 추정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때와 시를 알고 징조를 분별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역자들이 많았던 지파였어요.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는 프랑스 왕의 질문에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된다고 대답했어요. 자기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단언했고 아들인 세자르에게도 1555년에서 3797년까지 관찰한 모든 시들은 예언의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보시면은 심부름에서 돌아와 왕의 선물을 안치했다. 이제 할 일은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친척과 친구와 형제들이 침대와 벤치 사이에서 죽어있는 그를 발견할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자기 자신의 사망에 대해서도 예언해서 백시선에 남겼습니다. 그가 1566년에 사망했을 때 정말 저 모습 그대로 사망한 채 발견됐죠. 자신이 죽는 장면을 직접 예언한 시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표현했을 만큼 그는 뼛속까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특히 백시선에 실린 그의 예언시들은 성경과 견줘봐도 합치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이게 보시면 커다란 일곱수가 돌고 돌아 끝날 때 대학살의 시대가 시작되리라. 위대한 천년의 시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때에는 묻힌 사람들이 그들의 무덤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게 백시선 10장 47번 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천년왕국에서 7년 전에 있을 휴거를 예언한 시입니다. 그리고 북극의 사람들이 동맹할 때 동양에 큰 불안과 공포가 있고 새로 뽑힌 사람은 대신전에 지지되며 로도스와 비잔틴은 야만인의 피로 더럽혀지리라. 6장 21번. 이것은 곡과 마곡 연합군이 벌이는 유럽 침공 그리고 동양에서 벌어질 대전쟁과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서는 모습이 그려지는 시예요. 게다가 1행, 2행은 지금 기준으로도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가 결속하자 딥스테이트들이 대만을 중심으로 극동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동양에서 큰 불안과 공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2023년 예언이라고 지목된 것에서도 성경과 합치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상한 새소리가 들린다. 호흡하는 계단의 대포 위에서 보아소 대에 미리 몹시 비싸지고 인간이 인간을 먹게 될 것이다. 백시선 2장 75번. 보아소 대라는 거는 이제 한 대, 두 대의 새는 이게 용량 단위인데 이게 노스트라다무스 당시에 프랑스의 용량 단위로 지금의 13리터에 해당한답니다. 어쨌든 말인즉슨 대포가 울리면 밀 한 대의 값이 비싸지고 기아로 인해 인유까지 먹게 될 지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 5, 6절 말씀.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밀 한 대의 가격이 하루 1단까지 올라간다는 무서운 경제난을 예언한 계시록의 시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가장 친애하는 사람이 7개월 동안 호수 앞에서 파멸하리라. 그리고 패한 그의 군대 스페인은 알바니아인에 의해 황폐하리라. 전투에서의 지연으로 인한 손실. 백시선 8장 94번.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백시선 전체 시에서 7개월이란 기간이 언급된 건 이 시 하나뿐이었어요. 어쨌든 이게 3, 4행은 의미가 좀 불분명한데 1, 2행은 아무리 봐도 곡과 마곡 전쟁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39장 11,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마 호수이면서 바다라 불리는 사해나 갈릴리 동편에서 곡과 마곡 연합군의 시신들이 7개월 동안 매장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7개월간의 전쟁이 아니라 매장하는 기간까지 다 합쳐서 7개월이란 거지. 방사능을 쐰 피폭된 시신들은 7개월이 지나면 이게 방사능이 깔아앉아서 매장할 수 있다는 말을 얼핏 잘 들은 것 같아요. 즉 곡과 마곡 전쟁은 핵전쟁이라는 거. 본 계시탐정은 7개월이라는 기간을 보자마자 곡과 마곡 전쟁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1000편에 달하는 노스트라다무스의 백시선 중에는 대환란 광경을 예언한 듯한 시들이 여러 편 더 있었어요. 이게 제대로 파보면 엄청난 노다지가 될 것도 같았는데 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으로 미루고 더 살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2023년을 대상으로 한 시라고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기간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 시에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되게 어마어마하게 유출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건 몰라도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간을 짚은 거는 뭐랄까 조금 억측을 한 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연초부터 살떨리가 시작된 2023년인데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평강함이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포위될 때까지 벌이는 지연전,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그 말 들을 때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존버인데 존나 버텨. 사는 데까지는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계시탐정이었습니다.